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들 간만에 뵙는데 똑같네요. 다들. 혹신. 뭐 사실 한 해가 넘어간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이 그냥 선을 긋고서 그렇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도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만든 거죠. 시간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늙는 건 또 진실이기 때문에 딱히 뭐 어떤 시점에 늙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이 지난다고 더 늙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딱 그 시점에 늙는 건 아니지만 네. 차근차근 늙어가죠. 별일은 없으셨어요? 네, 저는 지금 아주 열심히 회사에 적응하고 있고요. 네, 저 취직에 돼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설레했었잖아요. 저 취직했다고. 네. 공부가 왜 이렇게 하고 싶죠? 얼마 됐죠? 며칠 됐죠? 저 이제 딱 한 달 됐어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공부할 진짜. 때가 좋은 거라고. 진장님은 부업 좀 정리되셨어요? 예, 저도 사실 생활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제가 사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저번 5회라고 올라간 거를 11월에 녹음한 거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11월 말에 원래 했었죠. 한 주쯤 뒤에 올리는 게 보통인데 제가 바쁘다 정신 차려보니까 한 달이 훨씬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은 올릴게 했는데 그것도 넘기고 새해 선물로 이제 올라갔네요. 시청자분들이 올리긴 올렸는데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항의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저한테 네. 어떻게 시청자와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있나요? 있냐?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언제 올린다 그랬습니까? 뭐 했었잖아요. 아? 목요일에 아, 한 달에 그랬어요? 2번씩 올린다고 근데 진짜 했었어요.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진짜로. 저도 한 명은 있었습니다. 한 명. 저희 지인이죠? 네. 그렇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니어들이 이제 또 한 살씩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은 4살, 2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무슨 태어난 지 한 달이나 좀 넘어가지고 나이가 2살이 됐네. 바로 한 살 먹은 거네요. 그러면. 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나은 게 제 첫째가 12월 말에 태어났어요. 네. 첫째 생일도 그래요? 일주일 만에 2살이 됐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게 참. 한국 나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사실 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 그렇죠. 쉽게 바뀌기가 1년을 살아야 한 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으로 하는 게 그게 가장 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게 만이죠. 만나이죠. 네, 뭐 그래서 몇 년 몇 개월 하고 그게 어릴 때일수록 의미가 크다가 몇 개월 더 크니까. 근데 나이 먹을수록 뭐 몇 개월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긴 한데 그렇게 돼야 맞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근데 1살 더 많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한국 나이로 그렇죠. 말하고 하잖아요. 어릴 땐 그렇죠. 네. 언젠가부터 근데 네, 점점 만 나이를 찾게 되죠. 근데 저희가 뭐 한국 나이, 뭐 해외 나이 하잖아요. 막 제가 가끔 무슨 어플을 하는데 거기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너 몇 살이야?라고 물어보면은 Korean age랑 자기네 나이를 말해요. 근데 그 차이가 저희가 말하는 그 만 나이랑 네. 그 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알죠. 네. 만 나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찰 만이잖아요. 꽉 네. 차서 만이니까. 그 만이었어요? 나 그것도 이게 또 잘못 말하는 건가? 내가 얘기하고 나니까. 아니, 저는 정말 그거 맞잖아요. 만조할 채운 때 나이로 그런 거 많이 아니에요? 해요? 만조할 때 만이겠죠. 네. 그래서 아니, 다 채워야 하나 하고 다 안 그렇죠, 채우면 한 그렇죠. 살로 안 치는 거니까. 예. 맞네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편집하면 돼. 네. 네, 저 그거 아세요? 편집할 때 제가 무식한 소리 한 거 다 자른. 본인이 저희가 무식하는 걸 살리죠. 자르고 저희가 다 살리죠. 이럴 수가. 아이, 북한에 있을 때는 만 나이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북한은 어떤가요? 네, 기본 저희도 비슷한- 뭐 저희는 뭐라고 그러니까 북한에 살 때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해는 나이랑 새는 나이랑 해는- 만 나이라고 했거든요. 새는 나이, 그러니까 새는 나이가 그냥 1년 하나 더 둘로 많은 올라가는 거 네, 그렇게.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 나이 연나이라 그러나? 연 나이? 연- 그냥 우리나라 나이? 혹시 나이 뭐 그렇게 뭐 그런 거. 그게 그러니까, 원래 동양에서 원래 그렇게 했는데 네. 일본이나 중국은 이미 완전 만 나이로 갔고 일본도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랑 상관이 없으면은 저는 이제 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법이랑 상관 없으면은 뭐 만 나이를 쓰든 한국 나이를 쓰든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성인이 되냐?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청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냐? 누구는 적용이 안 되냐? 이런 걸 법은 다 따질 만 나이 때는 아니에요? 만 나이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제일 합리적이니까 예. 그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근데 북한에서는 그래서 북한 그래서 북한에서는 빠른 연생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처럼 뭐 빠른이니까 뭐 실제로는 형인데 뭐 친구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그냥 딱 태어난 해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1992년 1월 1일에 태어났던 친구가 1992년 뭐 12월 30일에 태어났던 다 친구고 93년 1월 1일생은 무조건 하루 빨라도 해수가 다르면 형 얄짤없이 그냥 그렇게. 네 여기는 1월 1일생이 12월 30일생이랑은 친구잖아요. 네. 거기는 그런 게 없이 여기는 그냥 근데 또 다른 게 있는 그게- 게 빠른 나이가 있어 버리니까. 진짜 빠른 나이가 만악의 근원이죠 정말. 우리나라 나이 세는 방식에 있어서 그냥 동양식 횟수 세는 나이에 더해서 빠른 나이에 그 특이한 것까지 더해지면 아마 진짜 외국인들 그렇죠. 서양 혼란스러워지죠. 쪽 외국인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일 제가 그렇게 건데. 치면 다 친구라잖아요. 그 친구들은 서양 사람들이야 뭐 나이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되게 중요시하면서도 그 빠른 나이 때문에 네. 또 말이 안 네. 혼재되는 우리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그렇죠. 그 3월생이 내 다음 해의 3월생과 친구가 겹치죠 이제 그럼 그렇죠. 네. 겹쳐버리면 애매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빠른 나이 제도가 있는 한은 구멍 꼬이는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빠른 년생인 사람들이 좀 얄밉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중간에서 욕먹는 경우도 괜히 있고 그렇죠. 세 명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한 명은 형이라고 부르고 친구고 그렇죠. 네, 꼬이죠. 이 둘은 또 반드시 친구고 막 꼬이죠. 이렇게. 네, 그리고 학교나 이런 거에 소속이 있는 친구랑 네. 그냥 만난 친구랑 또 만나면 또 꼬이고. 그래서 애초에 위계에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사실 군번이잖아요. 나이가 아니고 근데 그냥 이 빠른 이만큼은 같은 애들이다라고 네, 묶어놓으려니까 그렇죠. 네. 학교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빠른 그거는 언제부터 발생한 시작된 건가요?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게 아마 언제부터 학교를 그랬을까요? 3월에 입학하는 것 때문에 생겼을 것 그것 때문에 같은데 생긴 건데 전에는 그렇게 오래되진 언제였어요? 않지 않았을까요? 뭐 100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100년은 안 됐겠죠. 확실하죠 그거는. 군대 교육제도가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같은 학년에 다른 나이가 배우는 게 당연한 거였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렇죠. 그땐 더구나 그때는 그렇죠. 뭐 기몽도 풍속도를 봐도 서당에서 큰 애도 맞아요.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때도 군기는 왠지 잡았을 것 같아. 들어온 순서대로. 조선시대 때 벼슬 살면은 이제 그 급제한 그 네. 해를 기준으로 했겠죠. 기수 그 엄청 당시에도 따졌다 기수로 따졌겠죠. 그러던데요. 막 그 네네. 헤이징이라 그러죠. 신참 예. 괴롭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기수죠. 다 장난 기수문화입니다. 기수문. 맞아. 기수. 우리의 기수구나. 뼛속에 각인된 오래된 문화입니다. 뿌리 깊은 전통이군요. 뿌리 깊은 전통이라 근데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악습은 바꿔야죠. 악습은 뭐 바꿔야 빠른 되고. 연sek은 이제 학교 들어가는 친구들한테는 없다라고 하던데요. 뭐 순변님 아이들은 그렇죠. 이제는 거기에 그런 건 이제 시도. 없어지겠죠. 언젠가 그 문화는. 나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저희 오늘 원래 녹음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도저히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주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현재 정권의 문제에 대한 그 얘기를 저번에 한번 해봤었죠. 저번에도 네. 한번 하자 그러더니 예,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사실 너무 녹음도 광범위한 했습니다. 예, 네. 녹음도 했었죠. 너무 허접했죠. 근데. 녹음도 했는데 네. 그때 웃긴 게 녹음 마치고 나서 순변님이 저한테 이거 들어보고 아닌 것 아닌 것 같다고. 같으면 그냥 잘라라 그래서 제가 좀 들어보고서 자르자. 안 너무 올리기로 광범위한 주제를 갖고서 너무 아, 짧은 시간에 하려고 근데 그 그랬고. 은근히 웃겨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이런 거 있었자고 기사 쭉 읽고서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음 뉴스 막 읽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서 아쉽고 네. 오늘은 하나의 주제로 집중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로 포인트를 했잖아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온갖 이제 정치 팟캐스트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뭐 정보력이 있고 뭐 분석력도 있고 하니까 우린 그런 건데 우리는 뭐 그냥 소박하게 같이 행복 얘기하자 뭐 이런 팟캐스트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잘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가치와 같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또 집중할 수 있는 주제가 저희끼리 만나서 또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 그렇죠. 오늘 하기로 한 얘기인데 네, 뭐냐면은 입시 부정에 대한 그렇죠. 예, 그거 하나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하나의 초점을 맞춰볼까 해서 사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어떤 작은 사건 작다 보면 작죠. 시구에 비해서. 예, 근데 굉장히 큰 줄기가 되었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오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촛불 한 50만 개는 그거 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일 그렇다니까요. 때문에. 네. 사실 비리에 더러운 걸로 치면은 뭐 이제 경제계나 뭐 군대나 이런 거에 더 더럽고 심각한 거 많은데 모든 국민들이 다 일제히 화나게 만든 거는 이게 굉장히 컸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오늘 또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그렇죠. 손님도 게스트 한번 소개를 모셨습니다. 한번 해야죠.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게스트로 나온 현직 현직 대학생 이대생이죠. 이대생이죠. 승리 이대생. 승리 이대생인가요? 그렇습니다. 승리 이대생 그 아예 하이 제가 씨가 승리 나오셨습니다. 이대생이라고 하이님이라고요. 네. 이름이 왜 하이예요? 저희 강아지 이름이 하이라서 강아지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사랑하죠. 사랑하는 강아지 이름을 팔아서 지금 녹음을 하시는군요. 네. 이제까지는 저희가 주로 어느 특정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모셔왔다면 그쵸. 직업 탐방에 좀 가까웠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대 사태라고 표현할 만한 그 일에 제일 가까이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주인공이시죠.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분노를 한번 직접 느껴보고자 분노를. 생생한 증언을 모셔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이대 사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을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래라이프라는 단과대학 프로젝트로 시작된 네. 그게 걸로 먼저였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전 국민이 다 알기 전에 사실 좀 작년 7월 정도쯤에
시작이 됐던. 그렇죠. 걸로 그때까지만 알고 하더라도 전혀 별개의 줄기로 진행됐던 그래서 일이었죠. 그때까지는 그냥 이대 내부의 문제인가라고 생각. 근데 그때도 좀 돌아가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약간 무리한 행동을 많이 했죠. 이대 네, 쪽 그 왜 관계자분들이. 저렇게까지 뭘 믿고 저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뒤이어서 팡팡 터지면서. 그때쯤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당시에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분들께서는 그냥 미라대부터 약간 총장이랑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총장이 그 사태 전에도 좀 전부터요? 문제가 많이 있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 뭐 프라임 산업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 전에 좀 작고 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분노를 가장 크게 끌어올린 게 미라대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것만큼은 넘어갈 수 없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이제 뭐 많은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다뤘듯이 미라대 같은 경우는 기회가 없는 직장인들에게 기회를 주자의 취지라고 말을 하지만 네네. 예, 그게 사실은 좀 잘못된 정보라고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간략하게 그게 네. 뭔지 한번 말씀해 예, 주시면 지금 뭔가요? 전혀 네.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이다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이대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명지대도 하나가 있었고. 이대였고 네네. 그래서 뭐 미래라이프 대학 미라대라고 하시는 거가 이대에서 그 네. 설립을 하기로 했던 단대의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4년제 대학을 이제 이대 같은 경우 4년제 대학인데 이제 이걸 2년 안에 이제 수료를 할 수 있게 하면 네. 그냥 다른 학생들이 받는 것과 동일하게 그냥 학위를 수여하겠다라는 완전히 동일한 학위를 수여한다. 그 대신 이제 그 뭐 그분이 미래라이프 아, 대학 예, 이런 예, 그건 졸업장은 있겠죠. 이제 과가 포함이 붙기는 되어 붙는데. 과가 붙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학사는 했는데 학사인 거죠. 이제 문제가 정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과 이름이 되게 뭐 뷰티학과, 뭐 웰니스, 뭐 헬스 뭐 이런 네네.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반대를 한 건데 그 이유가 이대가 되게 추구하는 가치가 뭐 여성들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어떤 분야에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하고 뭐 우리 스스로에게 프레임을 씌우지 말자 뭐 이런 가치를 되게 추구하고 그걸 학생들에게 되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미래라이프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에서 이미 진출을 한 여성들이 학교로 와서 되게 여성적인 가치를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을 가르침으로써 너네는 이제 그냥 대학 안 나온 직장인이지만 여자니까 이런 뷰티나 웰스 쪽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비춰졌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좀 더 반발을 샀던 것 같고 네, 다른 대학들도 미라대를 많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미래라이프 대학이 반대하는 이유가 학벌이라는 간판을 돈 주고 그런 사고 얘기도 많이 판다는 나왔죠. 느낌 때문에 제일 네. 반대를 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학생 뭐라고 하죠? 여대생 네. 이대를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 대학 여대생, 여자 대학 여대생. 그러죠. 여자 대학. 여자 대학 입장에서는 사회인들이 재교육을 한다고 들어와서는 전통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대한 그쵸. 거를 막 강조하는 네. 교육 그리고 그런 학위만을 음. 또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제로 삼아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좀 솔직히 좀 삐딱한 시선도 외부에서는 있었던 맞아요. 게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대생에서는 되게 억울한 건데 사회적으로 행동을 안 하면은 저 좀 온실 속의 화초들 봐라 사회 네네. 돌아가는 게 관심도 없고 그러고 나오면은 온실 속의 화초가 뭘 한다고 나와서 뭐 그러느냐 그런 시선이 이번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고고한 이미지를 지키려는 거 아니라 좀 귀족적인 이대생들과 현실을 모르는 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시각이 좀 있긴 했어요. 사실 저도 초반에는 사건 초반에는 저걸 사실 그러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진 않았어가지고 뉴스만 보잖아요. 뭐 이대생들이 이런 거 반대한다라고 할 때 사실 미라대로 가면 사실 좀 취지는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디테일한 거 몰랐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학위를 뭐 이렇게 팔아도 되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느끼기에는 이대는 우리 건데 우리 이렇게 네. 고등학교 수능 보고 와서 왔는데 뭐 쉽게 네가 돈 받고 이렇게 막 사회생 받아서 2년 만에 우리랑 똑같은 어떤 학위를 주냐라는 의미로 저는 들려서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 것도 저도 조금 사실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좀 양쪽에 어느 느꼈어요, 정도 말은 처음에는. 돼. 학교는 아무튼 어쨌든 명문 여대니까 그걸 팔아서 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학생들은 자기들이 등록금 다 내고 따내는 학위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대를 하는 거다라고 뭐 그렇게 되면 양쪽 다 어느 정도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차차 밝혀진 거에 네. 따르면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어떻게 이게 미래라이프 대학에서 그래서 총장실이었나요?
네, 점거했었잖아요. 28일부터 격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디선가 많이 봤던 감금 프레임이 또 네. 씌워지고 네. 이게 감금이냐 대치냐에 대한 그 학교 내 여론이랑 이제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좀 되게 많이 상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사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총장님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랑 면담을 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우리가 쉽게 정의하는 감금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폭력적이고 네,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둬서 절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상황 자체를 살펴보면 그날 당시에 뭐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좀 너무 답답하다 정신적으로 고통스럽다 나 좀 내보내 달라라고 한 교수님들은 실제로 그냥 내보내줬고 학생들이 네. 뭐 절대 못 나가니까 막 물리적인 그런 힘을 네. 가하거나 뭐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총장이 온다고 했는데 총장은 안 오고 뭐 그런데 대신 이제 뭐 경찰 1,600명이 투입된 뭐 네. 이런 사태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치라고 보는 상황이 더 맞지 않나. 그리고 혹시 뭐 그런 거를 감금이라고 본다 해도 이제 뭐 다른 판례 같은 거를 이제 뭐 이제 이대 출신 뭐 선배 변호사분들께서 이제 많이 보았더니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형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된 편이잖아요. 그럼 그냥 쭈루룩 앉아있기만. 그 경찰 돌입했을 때 말고는 별로 큰 소리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바다 들고 지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통행을 하긴 웃기다니까. 했던 거죠. 네? 그 점거된 상태에서도 복도에 쭈루룩 앉아 있던데. 네네네 거기로 뭐 맞아요. 교수님들 지나다닐 수는 있었던 네네네 거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총장이 거기 지나가려고 그러면 얘기를 하자고 막 그렇죠 달려들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총장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아예 그냥.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네. 뭐 응하지 않겠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무슨 뭔 배짱이었나? 국정원 감금 뭐 그거 비슷한 거죠. 예전에. 국정 감금도 비슷하고 그 광화문 시위랑도 사실 비슷한 면이 있어요. 경찰이 갑자기 출동을 해가지고 차벽을 세워버리면은 사람들 눈이 뒤집히게 네. 되고 그러면 그렇죠. 약간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또 서로 경찰들도 무서우니까 네. 경찰들도 그 개개인들은 무서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네. 좀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겁을 주려고. 그거 그 시위 막는 사람들도 뿐이라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돌 이쯤에서 한판 붙을까 하면서 그림 좀 만들어 볼까 하면 네. 할 수 있. 옛날에 사실 몇십 년 전에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경찰을 사복을 입고 투입을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 뒤에서 갈등을 조장하게 그렇죠. 만드는 네네네. 그런 일도 실제로 옛날에 나온 얘기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래서 더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게 지금 이데라이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냥 평범하다 그래야 되나요? 평범한 학생과 학교와의 갈등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갈등인데 근데 굉장히 잘 싸운 갈등이죠. 잘 싸운 그래서 갈등이긴 그렇게 해서 했죠. 결국 예. 8월 3일에 공식적으로 철회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도 뭐 8월 26일에 뭐 총장이 그 학위 수여식에서 예. 연설을 하려 그러는데 막 그때 해서 그것도 예. 맞고 8월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문제되는 부정 입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던 거죠. 그 네. 말은. 근데 이게 또 조금 의견이 되게 많이 갈리는데 네. 그 네. 정유라 입학 당시에 이제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과 학생들이나 네. 네. 뭐 그 학생과의 교류가 있던 뭐 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예. 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주변에서 당연히. 네, 알고 근데 이제 오지를 않으면. 이거를 공론화 시키기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커뮤니티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뭐 이게 공론화 되진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받았던.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정유라 씨는 15학번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두 학기를 다닌 상태였어요. 그 한 학기는 휴학하고 두 학기 다니고 여름에 계절 학기를 들었다든가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튼 시위하는 중엔 아무튼 그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던 거죠. 8월까지만 그쵸, 하더라도. 아직 그때까지는 이게 왜 나오지? 아는 사람만 알고. 네,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이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가 먼저 터지고, 이게 그러면서 그냥 연결됐다? 연쇄적으로 예, 이딴 식으로 했으면은 입시도 당연히 이상하지 않나 하면서 파봐야겠다라고 했더니 네네네. 역시나 그냥 그런 저는 이게 왜 어떻게 연결됐을까? 그게 네, 너무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도 사실 미라대 그 하면서 뭐 어떻게 막 다 같이 터진 건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학생들도 막 처음에는 되게 긴가민가 했던 거죠. 네. 뭔가 총장 그냥 일개 대학 총장이 이 정도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나 약간 이전에 뭐 대통령이 학교에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복 경찰이 투입됐었고 경찰권은 진짜 네, 그 학생들 시위하는데 1,600명을 투입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분명히 뭔가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그냥 되게 음모론처럼 이렇게 떠올랐었던 게 사실은 다 이제 입증이 되면서 이제 다들 좀 놀랐던.
그냥 밖에서 큰 뉴스만 봐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그렇죠. 저렇게 여대에 저렇게 못 1,600명이 끝날 텐데. 근데 이제 제일 좀 웃겼던 건 그런 거였어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원래 그 1,600명처럼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야 안전하게 네. 뭐 그 인원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날 당시에 제 친구들이 거기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4명이 팔 둘 다리 팔 두 팔 이렇게 듣고 네. 애를 이렇게 내동댕이 쳐가지고 그 친구가 꼬리뼈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네. 응급실로 실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상 입었던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게 과연 평화적으로 진압을 했던 건가? 그러니까 오히려 시위를 평화적으로 했는데 무력 진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 것도 좀 이게 분명 뭔가 배후에 뭐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인원 차이는 어느 정도 났나요? 그 경찰과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 이대생과. 수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됐나요? 사실 저 정확한 수는 잘 모르는데 경찰이 더 많은 건가요? 훨씬 많았던 거죠. 네. 아, 그날은 이제 고작 시위가 300명 아니라 정도. 그냥 본관 점거였기 때문에 막 뭐 보통 ECC에서 시위를 한다면 정말 몇천 명, 뭐 몇만 명까지 그러니까요. 모였었는데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본관 점거는 전혀 아니고 몇백 명. 정말 그러니까 곱하기 몇 명 해서 100명 진짜 이 정도면 인당 4명 팔다리 해가지고 하나씩 들고서 애초에 그런 작전이었던 네. 거예요. 다 드러내자 뭐 이 작전이었네요 처음부터. 근데 요즘은 시위나 뭐 체포를 할 때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성 경관 시킨다던가 직접 네네네. 신체 접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뭐 여성분들이 많이 투입된 것 아, 같긴 했는데 집중하긴 그래도 이제 그것만으로 그분들도 천명을 뭐 같이 폭력적으로 한 거는 이제 예. 같은 논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훌륭한 승리였죠. 그거를 좀 비교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느낀 게 그게 일단 학생들이 단합이 잘 됐고 그다음 뭐 비폭력 끝까지 견지했고 그리고 이제 외부 세력이랑 엮이는 걸 정말 철저하게 차단을 네.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사실 그것도 되게 고전적인 수법이잖아요. 뭐 지금도 이미 촛불시 막 갖고 그게 나오고 있지만 저거 다 외부 지시 받고 하는 거다. 네. 순진한 학생들이 전문 시위꾼들한테 휘둘리는 그림을 자꾸 만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하면은 정말 그런 전문 혹은 조금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도와줄게 하면서 네네. 들어와서 그 선동하는 모양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철저하게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되게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후배들이 특히 다 모여가지고 정말 백발성성하신 옛날 졸업생들 분들과 맞아요, 휠체어 타고 맞아요. 오셔가지고 하고 처음엔 선배님 후배님 하다가 아예 그냥 평등한 호칭을 썼다고도 들었는데 원래 막 뭐였죠? 학교 커뮤니티에서 그냥 네. 서로를 되게 막 예를 들어 막 자광벗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벗. 벗이라고. 벗이었나요? 벗이라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사 하나 보고서 아 정말 멋있다 그랬는데 그 호칭이 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모든 찾고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냥 벗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이 교수님 좋은 수업인가? 약간 예. 이런 식으로. 아 원래 그런 건가요? 네네. 그런 게 있구나. 뭐라고 하지? 잠깐 제가 나온 대학은 잘 모르겠네.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 음. 그런 게 있나? 저희는 그냥 선배님 따로 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아마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직접 오프라인에서 정말 나이 차이 막 수십 년씩 나는 사람들이 다 평등한 네, 맞아요, 호칭으로 맞아요. 불리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 싶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거 조사해보다 알게 됐는데 그 점거하는 때 그 허경영 씨가 들어올래 딱 쫓겨났다. 아 그래요? 그 양반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저도 보다가 찾았는데 이대 김경호 씨가 들어오려다가 왜 와요, 근데? 몰라요. 거기 가서 도와주러?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면에 들어올 뭐 도와주려고 그 양반은 뭘 허경영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들어올 그 정도로 허경영 맞죠? 제가 아는 네, 그 제가 허경영. 생각하는 네. 허경영. 실망인데 축지법을 대선 안 후보 썼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게. 왜 쫓겨났죠? 그분의 능력이 더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게. 그다음 또 하나 주동자가 그러니까 한 명이 뜬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부각되는 거를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뭐 역할도 나뉘었고 네, 주도하는 누가 분도 물론 있었겠지만 있었겠죠. 근데 그게 부각되는 거를 많이 막았다.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맞아요. 원래 이런 시위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그 안에서도 세력들의 이익이 엇갈리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명성 더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가 철저히 안 드러나게 막고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학생 운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말씀하신 외부 세력이라든가 주동자, 뭐 감금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팔다리를 좀 자르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도움이 없으면은 직접 어떤 움직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애가 있는 단체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해도 그분들은 그 어쩔 수 없는 신체적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거를 가지고 주동을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한 거다. 외부 세력이다. 네. 그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연대라는 말을 또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사람들 뭐 유명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민노총이든 그런 네. 유명한 단체들이 도와주러 온 경우에도 이게 그분들이 도와주러 들어온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부 쪽에서는 외부 세력이라고 그 사람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그분들은 또 자기들이 도와주러 오면서 연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뭐가 맞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연대냐 그 외부 세력이냐 이거를 함부로 구분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네. 우리가 가서 이용해야지 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그렇죠. 마음으로 오는 네. 사람도 물론 많고.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주동자라는 측면에서도 꼭 그 주동자 한두 명이라든가 뭐 몇 명 소수의 주동자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의 역할을 특정짓고 그 사람들 하나 둘 정도를 역할을 특정져서 뽑아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뽑아내면 그 시위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아주 막기 쉬워지는 면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주동자를 만들어 놓으면 얼굴이 생겨요. 그 모임에. 네. 그리고 이제 걔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올렸던 글 볼래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얼마든지 그렇죠. 꼬투리 네, 잡게 그런 면도 생기기 있죠. 때문에.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경찰이나 정부 쪽 발표에 따르면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뭐라고 했더라. 그래서 신변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뭐 이래서 네. 그래서 막 막기 어려웠다. 뭐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잘했지만 사실 지금 주동자를 한 분 꼽긴 했죠. 네. 꼽긴 했죠. 그 최은혜 총학생 회장이 끝나고 나서 그 아니, 기소가 뭐 학생회장님인데 학생회장님이 네, 뭐 이것저것 다 학생회장이 하시겠죠. 없을 수 자기 없으니까.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시위 때 총학생회가 막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했어요. 소극적으로 네. 했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고 학생들도 약간 그런 방향을 오히려 원했던 것 같아요. 네. 학생회에서 너무 이렇게 개입을 하면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안 뒤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그게 또 되죠. 그 있다고 정부 하니까. 쪽에서의 그 논리에 대한 자기들도 모르게 저는 그게 약간 위축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학생회장이면은 당연히 더 자연스럽게 더 나서고 오히려 책임지는 맞아요. 면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대 그 사태에서도 학생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총학생회장이 뒤로 물러나 있기를 바랬다는 면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되게 저는 모순된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고 오히려 그 자체가 억눌려 있는 상태 같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그렇게 안 나섰는데도 지금 그렇죠. 깜빡깜빡 결국에는 생각나고. 지금 근데 그 전략이 잘 통한 거죠. 이대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잘 통했죠. 결과적으로 잘 통했는데 하여튼 뭔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더 강렬하게 할 수 있는 뭐 이게 뭐 불법적인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저는 들게 되더라고요. 이 이대 사태에서의 그런 전통적인 프레임이 더 씌워지는 거를 피하고자 노력했던 그 이대 그 학생들의 그런 움직임에서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한 번 더 찾아봤는데 뭐 입건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엊그제죠. 1월 5일에 2017년 1월 5일에 이대 교수 협의회가 323명의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학생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해줬다는 네. 말씀이시죠. 선처를 요구하는 지금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감금으로 상태라고 된 합니다. 건가요? 네, 감금 아, 특수 감금 혐의입니다. 되게 무섭네요. 네. 다중일 경우에는 특수가 됩니다. 사람이 다중. 많았다 이거죠. 아. 네. 그렇긴 한데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잘 되겠죠. 이제 뭐 우리가 투표도 잘하고 하면 잘 되겠죠.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 gat혔던 분들이 혹시 청문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들은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네네. 자기들이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인물이죠. 근데 사실 근데 교수님들도 미라대에 대해서는 되게 찬반이 아직도 많으세요. 갈려져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미라대를 주장한 건 옳은 일이었다라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뭐 수업할 때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너네가 꼭 그렇게 시위를 해야 한다라고 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네. 적극적으로 막 교수님들이 개입하기 시작하셨던 건 아무래도 그 최순실 사태가 터진 이후였거든요. 그 미라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왜 찬성하는 쪽이 생기고 왜 반대하는 쪽이 생겼을까요? 근데 교수님들 측면에서는 교수님들 측면에서. 예. 네, 그냥 약간 이런 프로젝트를 구성했을 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약간 그 커리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측면에서는 이제 금전적으로 그거를 네. 주도한 그 프로젝트를 주도한 네, 사람들에게 그쵸, 그쵸. 예, 그런 걸 하나 이제- 만들었다 네, 뭐 이런 그리고 걸로. 정부에서 워낙 그 약간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그 미라대를 설립함으로써 이제 학교 측에는 아무래도 그냥 금전적인 도움이 됐겠지만
이제 반대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유난히 이대 출신 교수님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다른 학교는 잘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이대가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들이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제 좀 지키고자 했던 그런 이대가 추구하는 가치랑 이제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런 일이다라고 그거는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학과 그 네네네. 교육하는 거의 문제에서 그 기득권 막 밥그릇 지키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막 평생교육원도 있고 이미 이대는 네, 그 전에 이미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결정적으로 뭐, 평생교육 자체가 뭐 누가 네네.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밥그릇 지키기를 하기 위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를 이건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게 이대라는 거를 그냥 회사라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니까 물론 반대하는 논리가 그럼요. 생기는 건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평생 교육이라는 좋은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고 평생 교육을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학이라는 타이틀이 걸리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도입한 거 아닌가요? 학위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키 터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학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치면 이대생이다, 자기가 이대 네. 졸업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이 차이인 것 그것도 같아서. 황금알라는 거의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사실 학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대생들 말대로 떨어지는 그 학위 장사가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렇게 공부를 시킬 거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학위를 안 주잖아요. 그 차이가 사실 학위를 주냐 안 주냐. 중요한 건 사람들이 거기에 뭐 미라대 이런 데 올 때 공부를 하려 오는 것인가 뭐 학위를 사러 오는 것인가. 이력서에 뭐 사실 쓸 수 있는 그게 거냐. 아닌가. 논점이. 네, 그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네. 거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학위를 주면 이제 프로그램이 좀 체계적으로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뭐 정말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잘 하거나 이 네. 둘 중 한 가지라도 적어도 충족을 해야 학위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둘 다 충족하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미라되거든요. 정말 다 막 외부 프로그램 자격증을 따와야 학점을 준다. 뭐 그게 사이버 강의로 들어라 약간 이런 접근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학과 명칭만 봐도 사실 네, 학이라고는 네. 할 수 없는 그쵸. 학들이 학문이라고 보기 있어가지고. 어려운. 학문은 절대 아니었죠. 그냥 직업학교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페미니즘적인 논의를 할 때도 좀 엇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여성의 직업에 너무 한정한다라는 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건 또 현실을 또 무시하는 거다. 뭐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지우는 거냐. 뭐 그런 식의 반론도 가능하긴 한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뷰티 학과로 꿈을 정하셔서 그쪽 진로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더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실습을 나가셔서 더 이렇게 현장 경험을 하시거나 뭐 맞아. 이런 경력이 필요한 거지 네. 학위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네일 아티스트가 되고 싶으면 그렇죠. 어떻게 더 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내가 이 네일의 성분을 공부한다 해서 네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간판에다가 사람이 쓸 되는 수 거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화여대 그러니까 출신이 네, 내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인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이대 그냥 네일학과 네, 막 이런 그냥 거예요. 내가 내 네. 출신 그게 학교를 밝히려고 진짜 하는 게 있다니까. 결국은 또 학위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 재학생들 입장이나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이대생이라는 이대를 나와서 졸업했다는 가치 자체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이대생들이 학교에 막 느끼는 굉장한 자부심 이런 게 잘 없거든요. 외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을 거예요. 다들 막 이렇게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뭐 이런 분 이렇게 느끼는 이대라는 분들도 자부심이 많고, 네.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너 이대다 나 이대 다녀 약간 이런 건 없거든요 전혀. 근데 오히려 되게 겸손하고 그런데 그래요? 네. 타짜가 그 영화 큰일 했던 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제 나온 네. 여자야 이때 이게. 나온 네. 여자는 그게 상황이 사실 진짜 얼척없는 상황이죠. 이대생들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느끼는 뜬금없이 자부심은 뭐냐면 약간 이대가 유난히 다른 여대에 비해서 여성학적인 가치를 되게 많이 중요시해서 그냥 교양 수업을 들어도 교수님들이 꼭 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전공을 들어도 그렇고. 거기 안에서 여성학적인 가치를 되게 잘 늘 결부를 녹여서 시켜요? 네. 근데 이게 뭐 여성학이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잘못 받아들이시고 있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막 여성학이 접하시니까. 뭔가요? 그러니까 뭐 정말 옛날부터 막 가면 막 그렇지 이론 나오고 막 정말 엄청 어려운 저도 네네네. 아직 막 배우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게 단순히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라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도 보장하고 남성에게도 약간
남성이 너무 사회에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고 너무 큰 책임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책임의 가중을 좀 그 부담을 좀 덜어주자 약간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좋네요. 너무 남자들의 부담을 좋네요. 덜어주자는 거 좋네요. 그리고 너무 역차별도 없애자, 뭐 네, 역차별도 생기게 하지 네, 말자 네, 이런 네, 거잖아요. 맞아요. 역차별도 똑같이 없애고 평등하지만 네, 또 네. 역차별은 안 된다. 뭐 하지 이런. 말자.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유난히 논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성도 이런 접근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남성에게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냐. 남성에게도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된다. 괜찮은 학문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여성 프레임을 씌우는 게 남성보다 여성 스스로 씌우는 경우가 더 많다. 약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요, 좀 사실은. 진보적이네요, 되게. 네, 그래서 학문이. 이런 가치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의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이대생이에요. 뭐 다른 여대나 뭐 다른 공학을 다니는 친구들이랑은 이게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내가 교수님처럼 방대한 지식의 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들을 막 설득시키고 뭐 교육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그 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지. 약간 자부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정말 친구들이 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진짜 최근에 특히 인터넷에서 정말 굉장히 소모적이고 파괴적으로 여성주의 요즘 그냥 페미니즘 얘기만 나와도 비꼬더라고요. 맞아요, 댓글 맞아요. 달리는 게 그런 수준까지 갔는데 물론 이제 여성 쪽에서도 좀 파괴적인 뭐 메갈 워마드 그런 커뮤니티까지 가면서 좀 지나친 대로 가는 면이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사실 공부를 해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은데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술 전공한 입장에서 거기서 페미니즘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사실 남자가 더 잘났냐 여자가 더 잘났냐 물론 그쪽에 집중하는 사회학적인 페미니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페미니즘 자체가 그냥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사회에서 맞아요. 그냥 막연히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의 몸이 어떤 식으로 뭐 시선에 소비되는 그게 이제 미술 쪽에서의 페미니즘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거는 여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해야 현대 미술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페미니즘 한번 거쳐야 이런 사회적인 거에서도 더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한 게 그런 게 사실은 많이 바탕이 되었다고 저도 밑바탕이 생각합니다. 됐다 말씀이시죠. 그게 이게 이러면 또 서울대생 까는 거. 이거 할 때 서울대생이 그렇죠. 시국선언 했거든요. 네. 뭐였죠? 아무튼 뭐 그거 까였잖아요. 서울대가 네. 나간다. 니들은 따라라고 했는데 그 잘못된 니들이 뭘 했냐고. 네. 선봉에 선다. 뭐 그러니까 이런. 그게 기본적인 어떤 엘리트주의가 엘리트주의기도 하고 기조에 깔려있기 때문에 되게 뭐 남성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페미니즘을 통해서 한번 반성을 했으면은 남자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쥐가 뭔데 나 그런 게 자기 있습니다. 따르래. 저는 그 페미니즘의 학문적인 거는 사실 전혀 모르는데 그 페미니즘에 대한 논쟁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든 TV나 라디오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하는 거잖아요. 이 논쟁은 사실 주변 사람들이랑 하기는 매우 어렵고 근데 보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 하나 드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면 가해자랑 피해자 이게 너무 공격적인 표현이라면 누군가는 이 사회 남성 여성의 구조에서 남성이 대체적인으로 이득을 조금 얻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성들은 많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다고 느낄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적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또. 근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그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현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불만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불만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과격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해. 그러면은 그 표현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그런 말하는 그 불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게 오히려 지금의 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논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불평등의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그 약자 또는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그 불만의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네. 물론 그 표현 방식이 잘 됐다. 모든 표현 방식이 좋다. 전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 방식이 잘못됐으면 그 표현 방식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너희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오히려 타일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그 표현 방식 갖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서로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침 중에 하나가 댓글을 보되 달지는 말자인데 그러니까 일단 뛰어들면은 그게 네. 이미 싸움이 돼서 한 대 맞았으면 안 달고는 못 빼기고 그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인로
자주 들어가는 커뮤니티가 하나 있다면 네. 축구 커뮤니티가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당연히 FM이 완전 남초죠. 완전 네, 남초. 그런가요? 어딘지는 말하지 않을까. 네. FM인지 네. 뭐지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뻔하지. 그렇게 유명한 데는 네. 아니에요. 유명한 데는 좀 아니고. 작은데요. 네. 근데 보면 이제 남자들이 많으니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남자라 그런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꼭 그 여자와의 관계에 되게 대한 심해요.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네, 말했던 네. 그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불만에 대한 표현 방식의 문제로. 갑자기 남녀 문제까지 많이 가는데 가버렸네. 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예. 또 따로 꼭 지정해서 해야 그럼요. 될 예, 얘기고. 나중에 해야 될 얘기들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아무튼 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미래라이프가 이 갖고 있는 저는 학벌의 가치에 대한 이 본질적인 그게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자체는 사실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네. 되고 양쪽 다 얘기를 할 만은 한데. 근데 그게 논쟁이 어떻게 보면 그 학벌에 대한 논쟁이 이제 좀 한번 그 평생 교육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이런 논쟁들이 오히려 그 발전적이라면 발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사태 확 터져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근거를 갖고서 네. 미라대가 그 할만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졌겠어요. 이대에서도. 그쵸. 완전히 이제 아마 아니, 그냥 뒤집어졌을 말도 겁니다. 네. 너도 그 네. 최순실 딱하리냐. 네. 네, 맞아요. 약간 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평생- 해도 되나? 평생 교육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주춤해 버리는 상황이 그렇지는 생길 수 있을 않을 텐데 겁니다. 예, 말이죠. 프로젝트 자체를 다듬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네. 대학에서 해도 이대에서 하더라도 프로젝트 자체를 다듬어야지. 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미래라이프에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최순실 그 딸인 정유라의 부정 입학으로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한번 쉬고 하는 예, 게 맞을 일단 것 잠시 같습니다. 쉬었다가 그 부정 입학 얘기로 네, 넘어가시죠. 거의 1시간 찼습니다.